싸가지 없는 사람 얘기해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배우 윤문식 씨 아시죠? 네. 이런 싸가지 없는 예, 누군지 아시죠? 이 이름을 이 단어와 함께 보게 될 줄은 정말 사실 생각을 잘 못했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한테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두 번 되풀이해서 막말을 예. 한 것으로 알려졌죠. 국민의당 김기옥 원외 지역위원회 회장에게 네. 싸가지가 없다라고 했대요. 23일 날 국민의당 원외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두고 안철수 대표랑 김기옥 협회장이랑 썰전을 벌인 건데 네. 당연히 김기옥 협회장이 약간 안 입곱게 본 거죠. 네. 통합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막 설전이 길어지고 좀 격해지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안철수 대표한테 가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대표가 삿대질하면서 왜 싸가지 없게 말하는데 라고 아니야. 두 번을 왜 싸가지 없게 말하는데?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안철수라는 사람이 처음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깝죽될 때 있었잖아요. 2010년도? 11년도?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사업가 출신은 정치하면 안 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사업했던 사람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들한테 사업을 하면서 거의 제왕적인 권위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안철수 같은 사람은 뭐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거를 크게 겪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토론을 한다든지 누군가의 그 고언이나 이런 거를 뭐 귀담아 듣는다든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지시를 하는 입장이었겠죠. 그렇죠.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가 당대표잖아요. 그 당대표라는 지위 자체를 제왕적 당대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어 봐요. 어떤 비극이 초래됐을지 그러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박근혜 투야 볼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나중에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사적인 대화였다라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김기옥 회장이 어느 정도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정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대표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자신한테 이러한 자기 의견이나 이런 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고성이 오가거나 뭔가 말을 했을 때 왜 나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렇죠.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애초에 싫은 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노미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제 본인이 대표면 그래도 네. 이런 말을 자기가 들었을 때는 아무리 사적인 자리라고 하더라도 말을 좀 조심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정신이 남아 있으면. 근데 이게 좀 막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죠? 특히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자료를 제가 하나 봤었는데 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안철수가 대선에 대한 분석을 하더라고요. 20, 30, 40대 해가지고 전 연령층이 있어서 고르게 자기가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 안에 틀에 너무 갇혀 있는 사람이죠. 그러네요. 예,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 5% 지지율은 이건 당대표가 지금 진짜 분골쇄신해서라도 어떻게든 끌어나가서 지지율을 10%대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그 국민의당 당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노력 안 하고 지가 마치 대통령인 양 뭐 세계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놀이하고 앉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국민의당 통합 문제에 대해서 다른 당원들이 반대한다면 다른 당원들이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하고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쵸. 예, 원외위원장한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작년 뭐 총선 때 유세도 같이 가졌지 않느냐라면서 맞아. 되게 막 유세 떠냐? 유세 떨어? 서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세 가진 거 지금 유세 떠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SNS에 공유를 하면서 이제 원내 사람들과 알게 돼서 일이 엄청 커진 건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겠죠 뭐. 저도 네. 큰 기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대표 입장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 사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의견을 저한테 주잖아요. 그러면은 제 의견도 있고 그 사람들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쪽에 맞을지는 누군가가 공정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표가 공정성을 잃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가 결국에는 모두한테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걸 과감하게 밀어붙일 때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하면서 밀어붙이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 의견을 묵살하면서 밀어붙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충성심이라든가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했던 걸로 보여요. 네. 결국에는 뭐 안철수 대표가 뭐 유감이다. 유감 표명을 했죠. 유감만 표명한 거죠, 사실은. 뭐 진심 미안하다고 어린 사과 이런 얘기하진 건 않았죠. 아니, 예, 그런 진심 어린 사과나 그런 건 아니고 김기옥 회장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어서 유감인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은. 일본이 한번 우리한테 그러지 않았나요? 유감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유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단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요. 하여튼 떨어지는 당 지지율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 선거.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그 원론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이건 결국에는 당대표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네. 다시 또 대권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안철수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 보면서 또 한번 그런 안철수에 대한 환상이 좀 깨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내위원장 대표입니다. 김기옥 원내위원장에게 상당히 좀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이야기는 좀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두고 끝장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의원들과 토론을 한 다음에 원외위원장들하고도 전체적인 이와 같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옥 원외위원장이 굉장히 항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지지율이 5%에 답답하게 돼 있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면전에서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했고 그 주위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이 상당히 말리고 했었는데 그와 같은 말리는 사태가 끝나고 나서 뒤에 와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데 대고 말씀하셨듯이 뭐 방송에서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 김기옥 원내위원장이 먼저 다소 비꼬는 듯한 발언을 했다.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안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상당히 이제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인식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하고 저렇게 회동을 가진 이유는 현직 의원들보다는 그래도 지역위원장들 사이에서 통합론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좀 힘 좀 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 자리에.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제 제기한 김기옥 위원장이 지역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뭐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을 하더라도 뭐 절차와 명분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날 분위기가, 그러니까 김기옥 회장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약간 논란이 될 발언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통합을 지지하는 지역위원장들이 나서서 안철수 대표를 막 지지하는 발언들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약간의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발언 신청을 했는데 그 발언권도 잘 안 주고 하니까 아니 뭐 이럴 거면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이제 피력을 한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자제를 했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어찌됐건 통합이라고 하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기옥 위원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의 발언이 되기 전에 그 직전에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아니, 지난 총선 때 처음하고 마지막에 가서 두 차례나 나가서 유세 지원까지 해줬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섭섭함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썼다라는 이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큰 일을 위해서는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것은 안철수 대표에게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합을 방해하는 그런 변수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뽑지 말고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 해가지고 1차 개헌을 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번도 원내 의원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풀어가지고 당원들을 통해서 결정하자라는 얘기하니까 그때 좀 구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냥 나오니까 읽겠습니다. 싸가지 발언 관련해가지고요. 해서 제가 봤을 때 보통 안철수 대표가 좀 말투가 독특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말투는 별로 안 쓸 것 같기도 한데, 이정우 실장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그맨이라든지 혹은 유명한 MC들 보면 네. 평소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유재석 씨 같은 경우 굉장히 모범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혹시나 이런 식의 어떤 시쳇말을 했을 경우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오거든요. 예. 다른 어떤 그런 분들보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어떤 저 이미지. 같은 사람을 예를 드시죠. 그러게요. 저 이유가 적절치 바로 않습니다. 안 떠올랐습니다. 근데 팬들한테 무지 공격받을 겁니다.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정하세요. 아니,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일이 아니, 그래도 없다는 안 되시죠. 뜻이죠. 예를 들면 안 그런데 됩니다. 이거 난리 근데 이제 납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가 처음부터 굉장히 뭐랄까요 그런 어떤 방송에 나가고 예. 뭐 토크 콘서트를 하고 굉장히 유망한 어떤 그런 IT 전문가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예. 교수 이미지 굉장히 그런 이미지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런 발언이 있었을까 하는 어떤 그 의혹이 들은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저는 사실 싸가지 없다 발언보다 그 앞에 있는 발언에 주목을 합니다. 네. 제가 총선 때 2번이나 유세에 갔다. 이 발언을 하면서 이 예. 발언이 나왔거든요. 내가 도와줬는데.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유세에 가졌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냐면 사실은 조금 또 안철수 대표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진박감별서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주장했던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나한테 이 선거에서 유세 안 해본 그 의원이 누가 있느냐. 나는 다 갔다. 그런데 그게 배신이란 얘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그런 주장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그 똑같이 누가 대표라든지 혹은 최고위원이라든지 가서 유세를 도와주는 것이 예.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해줬다. 그런데 내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이런 그 당 운영이라면 그건 굉장히 좀 너무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의아해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진짜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예. 제가 여기 유일한 여성인 것 같아서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유세를 갔는데 도와줬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선의로 지금 해석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싸가지 없다라는 얘기는 여성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여성 비하 발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뭐 구상 유치라고 박지원 전 대표가 얘기하는데 박지원 대표가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하고 논쟁을 하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안 씁니다. 이거는 앞에 딱 여성을 네. 놓고 뭐지?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하는 행동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표현을 쓴 거거든요. 부지불식간에 나왔겠지만 예. 엄밀하게 보면 여성 비하 발언이고 폄훼 발언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네, 김현대 대변인은 그냥 반대파,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섭섭한 과격한 발언이 아니라 또 여성의 관점에서 해석까지 해주군요. 최근 사정, 안철수 대표 등 이렇게 충돌이 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간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정의남 소장 비교적 알 것 같은데. 예, 뭐 사실은 좀 그 시청자 앞에서 이렇게 뭐 당 사정을 얘기하는 게 조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좀 면목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원래 좀 재밌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싸가지 발언의 원조는 어찌 보면 그 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세월호 그 유가족 뭐 이번 그 은폐 문제로 네. 고소를 당하고 있는 우리 김용춘 장관일 수도 있는데 이런 아하. 겁니다. 예전에 의총장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유시민 네. 의원이죠. 지금 네. 이제 정치 활동을 그만하고 계십니다만 저렇게 좋은 이야기를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저는 그때 들어본 이래로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표현이에요. 근데 저는 그 발언 자체보다는 이 얘기가 이제 쭉 퍼지니까요. 당내에 이렇게 소문이 어떻게 반응들이 나타났냐면요. 첫 번째, 야, 저렇게 정말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말한 게 맞느냐? 의아한 거지요. 왜 지금까지 발언이나 어투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확인이 되니까, 사실로 알려지니까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또 이렇게 또 반응이 나와요. 그러더니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많이 변했구나. 네. 뭐 이런 이제 반응으로 흘러가던데. 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후의 전망 지금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저는요, 기본적으로 통합 논의 예. 지금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당의 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근데 중단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마이웨이를 강행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름대로 통합과 관련된 4단계 추진 계획을 가지고 지난 2014년도에 민주당과 합당했을 때처럼
뭔가 좀 전격적인 통합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 이것이 과연 당내 많은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현역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예. 국민적 동의와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의 그림과 덧붙인 설명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안철수 대표 싸가지 발언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주로 참여한 분들이 국민의당 원외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원외당협위원장들은 통합을 찬성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 원외당협위원장의 대표로서 사회를 맡은 아까 그 분이 네. 사실은 그 사회를 하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통합 분위기에 좀 안 맞는 식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 기분이 나빴는데. 저 두 사람은 각기 자기 욕심 챙기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해프닝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 현재 그 국민의당의 내부의 본질은 이겁니다. 예, 두 분이 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박지원 대표는 지금 어떻게든지 이번에 전남지사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두 사람만 있으면? 대표적으로 예를 든 건데, 이제 전남지사 하고 싶은데, 이 전남지사가 되려면 민주당의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한 한 민주당하고 가까웠으면 좋겠고, 근데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대권을 한번 잡아야 되는데, 대권 잡으려면 지금 민주당 밑으로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지금 기반이 다 흐트러지니까 당장은 어렵더라도 하여튼 독자적으로 버티자. 독자적으로 버티기 위한 방법으로서 바른정당하고 일정하게 협력 내지는 통합을 모색한다.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소위 말하면 완전히 한 몸뚱어리로 두 가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갈등이 생기는데 아마 제가 볼 땐 둘이 같이 하기는 어렵겠다 생각은 들어요. 예. 아까 판넬에도 나와 있지만 평행선 달린다고 했었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아이 반가워. 난 MB라고 해. 기분 좋으셔? 응. 왜? 관진씨. 라라라라라라라 우르지. 그건 재밌더라. 뭐가? 풀어주면서 그 법원에서 그랬잖아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야, 재밌지. 빵 터졌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관진씨 풀어주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아마 깜짝 놀란 사람 많을 거야. 판사한테 밥 한 번 사요. 누구? 우리 심판사? 예. 그 우수석, 그 병우 씨 동기래매요. 근데 밥 사는 건 안 되지. 왜요? 나 돈 없어. 아이고. 돈 나가. 가뜩이나 많은 판에 나 쓸 것도 없는데 지금. MB님. 응? 나라 근간을 흔든 5만 가지 혐의가 나왔으면은 일단 그 시절에 나온 건 맞으니까 그 시절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미안한 기색이라도 가지셔야지.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해봤는데. 그러기 싫어. 미안하질 않거든. 볼게요. 언제까지 버티시나. 보세요. 얼마든지. 응? 9년 동안 망가졌던 게 도로 돌아올라 한다. 그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난 최소한 같은 기간 9년 봐. 응? 그래서 그거보다는 현 정부 레임덕이 더 빨리 온다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는구나. 그럼. 셈이 흐리시네. 셈이 흐리긴 처음다. 난 유독 유난히 셈만 밝은 사람이야. 왜 이래? 장사 한두 번 하나 참나. 뭐 보면 알겠죠. 누구 말이 맞나. 앞으로 이것은 거대한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건 저 하루 이틀 하고 끝날 싸움이 아니다. 응? 나를 둘러싼 우리 세력들과 현 집권 세력 두 진영 간의 조용하고 치열한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인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내 목표는 뭐 늘 그래왔듯이 똑같지. 뭔데요? 국민들 이겨먹고 싶어. 아하. 그 재미 알잖아. 알지요. 이겨먹는 재미. 그러니까 알잖아. 난 이번 판에도 여전히 국민을 이겨먹는 전하제일이 되고 싶어. 왜? 난 MB니까. 들어갑시다. 상태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상태 좋다니까 그래. 안 좋은 얘기 좀 하지 마, 내 앞에서. 나 진짜 그런 거 싫어. 입술 바짝바짝 마르시잖아. 침이나 바르시고 들어가요. 침은 원래 잘 말라. 매번 발라주잖아, 그래서. 와서 문 열어요. 오케이, 열렸어. 어서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진짜로 참 우리 당 식구들이지만 참 진짜 가끔씩 요새 보면은 입이 쩍쩍 벌어질 때가 있어. 그쵸. 이번 판에도 봐봐. 세월호 6월 은폐한 거 그거. 아, 그 얘기 나오니까 자한당 바른당 말하는 거 봐봐.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난 솔직히 무슨 약 먹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 도대체 다들 어디가 아프길래 저런 식으로. 약이나 그러는지. 어떤 처방전이 필요한 거지. 그 창피함을 모른다는 건 익히 알았지만은. 그 자기들 본인들이 집권할 때 해수부에 앉혀놨던 그 사람이 그 은폐한 건데. 아, 그러니까. 자기들 본인들이 말이야 집권할 적에 이 진상규명 방해하고 막 막말하고 그동안 어떤 짓들을 해왔는지 국민들이 뻔히 다 알고 있는 거를. 그거를 지금 현 정부 탓하면서 비난을 하니까. 와, 참. 본인들이 심지어 그러더라. 충격이다. 할 말 잃었다. 뭐 도리가 아니다. 도리 웃기다. 응. 도리를 나는 그들을 입에 통해 들을 줄 나 진짜 생각을 못했어. 저 그야말로 도리도리야. 고개가 절레절레 젖어진다 진짜. 그나저나 그 참사 유족들은 뭘 하십니까? 뭘 하시겠어. 자한당 바른당 닥쳐라. 구역질 난다. 아하. 엄청난 인내심이 느껴지는 말씀이지. 느껴지네요. 솔직히 그동안 한 짓들 보면은 막 그냥 갖다가 배대게 쳐도 시원찮은데. 그 외면하고 방해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또 말 갖고 말장난까지 치니까. 그러니까. 괴물이네. 놀랍지. 놀랍네요, 참.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 이 보수당은 세월호에 세자도 꺼내지 말라. 그건 안 되지요. 왜? 세비. 아. 이 세자가 당장 세비에도 들어가고. 그래, 국민한테 그러네. 돈 받아 쓰는, 머슴들 주제에 말이야. 대놓고 사기치고, 국민들 희롱하고. 이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닌데, 그지? 그럼요. 우리 식구들이니까 하는 거지. 그런 능력이 또 되니까 하는 거야. 또 깡은 있어. 깡은 있어. 좀 쓸데없는 자신감을. 본인들이 집권한 시절에 이 참사를 갖다 어떻게 됐는지. 본인들 스스로 잘 알면서. 이제 와서 그런 발언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최근에 내가 들어본 막말 중에 최고야. 최상위. 어떤 상스러움의 절정이라고 할까? 그 어려운 걸 또 해내네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여전히 국민을 낮게 보는 거죠. 알로 보고. 알로 보고. 그래, 그렇게 안 보면 그런 발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발언들 한다는 것은 국민들 면전에다 정식으로 침 팍팍 뱉으면서 아이고. 여전히 이 국민들 갖고 놀아보겠다는 거야. 참 보면은 습관이 무서워. 그래, 그래서 놀던 가락들이 있어야지. 그럼 어디 가겠나, 그거. 국민이랑 싸우고 싶으면 정식으로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괜히 까불지만 말고. 실제로 싸우면 이거 볼만하겠다, 그지? 누구 응원해요? 국민? 아니, 우리 애들. 나도. 어차피 국민이랑 붙으면 3초 만에 막 납작해지잖아. 불쌍하니까 우리 응원이라도 해줘야지. 예.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매일 MB님을 보고 있잖아요. 애잔해서. 내가? 예. 아, 이거 오지랑 어떡할까, 이거. 지금 그 방이, 아니. 예? 아니다. 가야지, 나는. 가면 되지. 가시든가. 가자. 아이고, 그 마이크를 치고 또 가다 자빠지고. 아이고. 돌 쳐, 이거! 자빠지기 싫으면 돌을 빼요. 동작 그만. 깜짝이야. 왜 이래? 그러게 왜 또 장난질이야? 딱 걸렸잖아? 걸리다니. 그리고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이려고.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글씨가 선명한 것은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 흐릿흐릿한 걸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다 선명해. 봐. 어디 봐. 봐. 네 거나 내 거나 다 안 선명한데. 그거는 글씨를 왜 노안이- 이중으로 찍었어? 노안이 글씨를 왜 와서 이중으로 그런 거야. 노안이. 양선장. 뭐? 양이 뭐? 뱀 문고로 얼른 출발해.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무엇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세게 쳐, 세게 치려고. 나.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많아. 나 입에 나온 여자야. 야, 아프겠다. 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래. 우리 기술 감독님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배에다 마이크를 따로 대주겠다 하니까 그건 오바야. 본인이 싫다고 했잖아. 그럼 세게 쳐야지. 뱃소리 나오기 전에 이 소리가 먼저 나왔을 거야. 그래, 그거 걱정도 하더라. 꼬르륵 소리 들리면 어떡하냐고 또 걱정도 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딜 갈라 그런지 말해봐. 아, 그렇지. 그것이 말이야. 경인 지방 우정청 우체국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집배원들의 초과 근로 시간을 조작해왔다잖아? 뭐? 조작? 그래, 집배원들이 기록해놓은 거에 숫자만 쓱쓱 바꿔가지고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적게 만들어봤다는 것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겠어? 수당도 안 챙겨줬을 거 아니야? 안 챙겨줘. 세상에. 지들 수당 아니라고 감히 그따위 짓을 해? 내 말이 그 말이여.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들의 양심에 난 털 밑장을 확 다 빼버려가지고 참 사람답게 만들어 놓으려니까 양 선장 뭐하고 있나 빨리 출발하라고 문 걸어 잠궈.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또 무엇을 어쩌려고? 냄새. 죽이자. 아 사람이 어찌 그 쌀벌한 냄새를 아니 그 쌀벌해. 아니 죽이자한테 알리자고. 아 죽이자. 그 숨 좀 크게 쉬지 마라. 아침부터 마늘에 고기 꼬먹고 온 모양이구만. 콧바람으로 나왔는데 마늘 냄새가. 코에도 나와. 심하게 먹었네. 아직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넣는다는 그 죽이자 말이야. 그렇지. 근데 죽이자는 지금 다스 주인 무느라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게. 지나치게 먼저 한 거 알아? 한 번 먼저 해가지고 미리 끊었잖아. 정말 타이밍 좋았어. 전화 받았네. 죽이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들이 집배원들의 초과 근로시간을 조작해가지고 수당도 안 챙겨줬.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이럴 수가. 세상에. 말도 안 돼. 뭐 말 거의 별말 안 한 것 같은데 왜?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 전해 들었어. 아 그래? 글쎄 주기자 말이 경인지방우정청만 그런 게 아니래. 부산, 경북, 전남, 전북, 충청, 제주. 아무튼 서울청이랑 강원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우정청에서 다 그딴 식으로 조작을 해오고 있었대. 무엇이야? 그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범죄를 보여주려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은 CD 밑장에서 노래 틀어 출발하게.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뱃속에 숙이 그 CD 꺼내. 그거 먹을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 자꾸 외로움이 밀려와. 그거 호떡이 아니야. 그래서 호떡인 줄 알아. 외로움은 나는 싫어요. 장은숙. 그렇지. 듯이 방송에서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 김기혁 원내위원장이 먼저 다소 비꼬는 듯한 발언을 했다.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안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상당히 이제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정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인식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제 원외 그 지역위원장하고 저렇게 그 회동을 가진 이유는 현직 의원들보다는 그래도 지역위원장들 사이에서 통합론이 좀 더 그 많기 때문에 좀 힘 좀 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 자리에.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제 제기한 김기혁 위원장이 지역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뭐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을 하더라도 뭐 절차와 명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날 분위기가, 그러니까 김기혁 그 회장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약간 논란이 될 발언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통합을 지지하는 지역위원장들이 나서서 안철수 대표를 막 지지하는 발언들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약간의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발언 신청을 했는데 그 발언권도 잘 안 주고 하니까, 아니 뭐 이럴 거면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했던 걸로 보여요. 네. 결국에는 뭐 안철수 대표가 뭐 유감이다, 유감 표명을 했죠. 유감만 표명한 거죠, 사실은. 뭐 진심 미안하다고 어린 사과 이런 건 얘기하진 아니, 않죠. 예, 그런 진심 어린 사과나 그런 건 아니고 김기옥 회장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어서 유감인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은. 일본이 한번 우리한테 그러지 않았나요? 유감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유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단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요. 하여튼 떨어지는 당 지지율,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그 원론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이건 결국에는. 당대표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네. 다시 또 대권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안철수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 보면서 또 한번 그런 안철수에 대한 환상이 좀 깨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내위원장 대표입니다. 김기혁 원내위원장에게
상당히 좀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이야기는 좀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두고 끝장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의원들과 토론을 한 다음에 원외위원장들하고도 전체적인 이와 같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옥 원외위원장이 굉장히 항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지지율이 5%에 답답하게 돼 있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면전에서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했고 그 주위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이 상당히 말리고 했었는데 그와 같은 말리는 사태가 끝나고 나서 뒤에 와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데 대고 말씀하신다든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지시를 하는 입장이었겠죠. 그렇죠.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가 당대표잖아요. 그 당대표라는 지위 자체를 제왕적 당대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어 봐요. 어떤 비극이 초래됐을지. 그러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박근혜 투야. 볼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나중에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사적인 대화였다라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김기옥 회장이 어느 정도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정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대표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자신한테 이러한 자기 의견이나 이런 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고성이 오가거나 뭔가 말을 했을 때 왜 나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렇죠.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애초에 싫은 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노미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제 본인이 대표면 그래도 네. 이런 말을 자기가 들었을 때는 아무리 사적인 자리라고 하더라도 말을 좀 조심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정신이 남아 있으면. 근데 이게 좀 막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죠? 특히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자료를 제가 하나 봤었는데 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안철수가 대선에 대한 분석을 하더라고요. 20, 30, 40대 해가지고 전 연령층이 있어서 고르게 자기가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 안에 틀에 너무 갇혀있는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 얘기해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배우 윤문식 씨 아시죠? 네. 이런 싸가지 없는. 예, 누군지 아시죠? 이 이름을 이 단어와 함께 보게 될 줄은 정말 사실 생각을 잘 못했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원외 지역 위원장한테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두 번 되풀이해서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국민의당 김기옥 원외 지역위원회 회장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했대요. 23일 날 국민의당 원외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두고 안철수 대표랑 김기옥 협회장이랑 썰전을 벌인 건데 당연히 김기옥 협회장이 약간 안 이꼽게 본 거죠. 통합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막 썰전이 길어지고 좀 격해지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안철수 대표한테 가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대표가 삿대질하면서 왜 싸가지 없게 말하는데 라고 아니야. 두 번을 왜 싸가지 없게 말하는데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라는 사람이 처음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깝죽될 때 있었잖아요. 2010년도? 11년도?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사업가 출신은 정치하면 안 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사업했던 사람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들한테 사업을 하면서 거의 제왕적인 권위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안철수 같은 사람은 뭐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거를 크게 겪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토론을 한다든지 누군가의 고언이나 이런 거를 뭐 귀담아 듣는 사람이죠. 그러네요.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 5% 지지율은 이건 당대표가 지금 진짜 분골 쇄신해서라도 어떻게든 끌어나가서 지지율을 10%대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국민의당 당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노력 안 하고 지가 마치 대통령인 양 뭐 세계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놀이하고 앉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국민의당 통합 문제에 대해서 다른 당원들이 반대한다면 다른 당원들이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하고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쵸. 원외위원장한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작년 뭐 총선 때 유세도 같이 가졌지 않느냐라면서 되게 막 유세 떠냐? 유세 떨어? 서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세 가준 거 지금 유세 떠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SNS에 공유를 하면서 이제
원내 사람들과 알게 돼서 일이 엄청 커진 건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겠죠 뭐. 저도 네. 큰 기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대표 입장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 사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의견을 저한테 주잖아요. 그러면은 제 의견도 있고 그 사람들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쪽에 맞을지는 누군가가 공정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표가 공정성을 잃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가 결국에는 모두한테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걸 과감하게 밀어붙일 때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하면서 밀어붙이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 의견을 묵살하면서 밀어붙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충성심이라든가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